자, 결론적으로 이재명 탄핵의 불씨는요, 관세 협상에서 타오를 것만 같은데요. 이제 판이 달라진 겁니다. 반갑습니다. 김영은 TV입니다. 오늘 이재명의 지지율이요 회복했다라는 기사에 심장이 딱딱해지고 골이 띵 했었는데요. 이재명 관세 협상에 말이죠. 민주노총이 나서서 비판 성명을 냈습니다. 심장이 쫀쫀해지는데요. 탄핵의 불씨가 될 것만 같습니다. 자, 이재명 정부의 관세 협상은요, 아직 문서 한 장 없습니다. 10월 29일이었죠. 정부는 이런 발표를 합니다. 한국과 미국 관세 협상 타결 공식 발표를 던졌는데요. 3일차 합의문 없습니다. 8월에 이어서 이번에도 뭐 잘된 협상이다, 큰 성과다 라고 자화자찬을 하고 포장을 하지만 정작 발표된 숫자는요 3,500억 달러에서 9천억 달러, 2배 반 이상 부풀려졌습니다. 이건 협상이다라고 보기에는 상당히 무리가 있죠. 이거는 국부 헌납입니다. 그러니까 이완용이가 이제 이재명에게 자리를 양보해줘도 좋을 만큼이다 라는 거죠. 자, 그동안 대한민국은요 트럼프 대통령이 무리한 요구를 해왔는데 그거를 담대하게 이재명이가 막아서고 있었기 때문에 시간이 좀 오래 걸렸고, 시간이 지연된다라고 해서 이게 실패한 협상이 아니다 요지를 했었죠. 요 프레임으로 국민을 안심시키면서 이제는 정부가 뭐라고 하냐, 분납으로 합의했다, 그러면서 국민 속이기를 시도하고 있습니다. 정작 미국 측 발표에는요 분납이다라는 표현도 없고요. 합의문도 아직 없습니다. 그러니까 외교가 아니라 이 외교를 정치쇼로 변질시킨 거죠. 자, 무엇보다 이번 사태는요 이재명 정부의 내부 균열을 드러내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니까요 이 민주당을 지지하는, 이재명 정부를 강력하게 지지하는 민주노총 그리고 좌빨이 시민단체들이 거리로 나섰습니다. 성명 한번 보면요 한 줄로 요약이 되는데요. 참담한 4대 굴욕, 관세 협상 타결, 대미 종속 구조 거부한다 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국정의 균열이 외교를 통해서 드러나고 있는 거죠. 그리고 이 사태는요 이재명 탄핵으로 이어질 수 있는 불씨가 될 것만 같습니다. 자, 민주노총의 공식 성명 내용으로 이 관세 협상 그야말로 국부 헌납 쇼인지 하나하나 정리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이재명 정부의 외교 조작이요 어떤 정치적 리스크로 이어지는지 심층적으로 분석해 보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댓글 참여는 큰 힘이 되고 있습니다. 구글 본사가 공식 선정한 김영윤 TV는요 우파 플랫폼 강화를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클릭과 댓글은요 저와 연동되어 있는 보수의 비밀병기들까지 활성화시키는 큰 힘이 되고 있습니다. 멤버십 가입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굴욕의 협상, 종속의 구조, 이 프레임을 민주노총이 달고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이 민주노총 성명서 이건데 사실 곡괭이를 든 듯한 이런 섬뜩한 느낌이 있더라고요. 민주노총의 성명은요 이재명 정부의 발표와 정면으로 배치됩니다. 성명서의 주요 내용 다음과 같습니다. 한국과 미국 관세 협상 타결은 국민의 기대를 저버린 굴욕적 합의다. 속이 시원합니다. 자, 정부는 이번 합의를 불확실성 해소다라고 자화자찬을 하지만 그 실상은 미국의 통상 압박에 굴복한 4대 외교의 결과다. 아니, 국민의힘하고 똑같은 말을 하고 있는데 대한민국 좌빨이 언론들이요 이 민주노총 눈치를 보는지 이것을 또 크게 다루고 있습니다. 아이고 고맙습니다 민주노총. 자, 그러면서 트럼프 대통령에게 최고 등급의 무구가 대훈장 그리고 금관 모형을 수여하고 국빈급 의전을 제공하면서 경제 주권을 내줬다. 경제 협력이 아니라 종속의 새 장을 연 협상이었다라고 했습니다. 이재명 여기서 눈물을 찔찔찔 짜고 있는 것은 아닐까. 자, 금 712.5g 그러니까 190돈 들었습니다. 은이 110돈 들었고요. 루비에 자수정 쳐 박았습니다. 금값만 1억 3천만 원 국민 세금 퍼부어가지고 트럼프 대통령에게 선물한 금관 그리고 3,500억 달러 규모의 대미 투자 패키지는요. 사실상 한국의 외환 보유액을 미국의 분납 형태로 이전하는 구조다라는 지적이다라는 거죠. 자, 정부는요 이것을 미국의 무리한 요구를 완화했다라고 주장을 하지만요 실제 본질은요 현금 직불 그리고 미국 주도용 프로젝트 참여 구조다라는 거죠. 한국의 자본이 미국의 산업 정책을 떠받드는 형태로 설계된 겁니다. 한국의 자본으로
미국의 노동자들을 배불리는 상황으로 설계가 된 거죠. 그러니까 민주노총 빡 돌았습니다. 성명에 어떻게 비판했냐? 이번 협상의 핵심은 한국이 3,500억 달러, 약 500조 원 규모의 대미 투자 패키지를 약속하고 그 대가로 미국이 일부 품목의 관세를 조정한다라는 거다. 25%에서 15% 관세 인하라고 홍보한 자동차와 부품 부문, 실제로 한미 FTA에 따라서 유지되던 0% 무관세가 15%로 인상된 것이고 명백한 조건 악화다라는 겁니다. 아니 이거 그렇게 얘기를 했을 때도 민주노총이고 좌빨의 진영이고 야 25%에서 15%로 낮췄다. 이재명 진짜 외교짱 묘지를 하다가 이제 현실에 눈을 뜬 겁니다. 결과적으로 자동차 산업은요 수출 가격 경쟁력을 잃었다. 그리고 국내 생산이 줄어들 위험에 놓였다. 이제 눈을 뜬 거죠. 정부는 이 자금을 외환 보유액의 운영 수익과 국제금융시장에서 기체, 그러니까 채권 발행으로 조달하면서 국내 외환 시장에 충격을 주지 않을 것이라고 설명을 하지만 이거는 눈 가리고 아웅하는 미봉책에 불과하다. 자, 투자 조건을 보면요. 3,500억 달러 중에 2,000억 달러가 현금 직접 투자입니다. 1,500억 달러는요. 조선과 해양 분야의 협력 프로젝트다라는 거죠. 근데 우리나라에서 하느냐? 아니요. 미국 가서 하는 겁니다. 자, 정부는 10년에 걸쳐서 매년 200억 달러씩 나눠서 투자를 하는데 이게 외환시장에 충격이 없다라고 설명을 하지만 우리나라가 연에 최대치로 외환을 쓸 수 있는 게 150억 달러에서 200억 달러거든요. 그러면 그것을 어떻게 그냥 다 준다라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국내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투자가 없어진다라는 거죠. 결국은 뭐냐? 매년 대규모 외화가 미국으로 빠져나가는 구조를 제도화한 겁니다. 그리고 외환 보유액 운영 수익으로 자금을 충당한다라는 정부 설명은요. 현실성이 훅 떨어지죠. 운영 수익은 매년 달라집니다. 수익이 목표에 미치지 못한다라고 하면 결국 외환 보유액의 원금을 어떻게 해야 되냐? 써야 하거나 새 돈을 빌려가지고 넣어야 되는 거죠. 결국은 국가 비상시를 대비한 최후의 보루인 외환 보유액 원금을 훼손하게 될 가능성을 배제하지 못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민주노총은 뭐라고 하냐면 정부가 자랑하는 연간 200억 달러 상환의 본질은 국가 부채의 해외 이전이다. 와, 똑똑하게 콕 집었습니다. 부족한 자금을 메우기 위해서 정부가 해외의 금융시장에 보증채를 발행해서 돈을 빌린다라고 하면 결국은 그거 우리가 갚아야 하는 부채가 되는 것이다. 결국 빚을 국내가 아닌 해외에서 지게 되는 셈이다. 이렇게 늘어난 부채의 이자는 결국 세금으로 갚아야 하는 거기 때문에 그 부담은 장기적으로 노동자와 국민에게 돌아온다라고 민주노총이 성명서에 적어버렸습니다. 아따, 민주노총 똑똑한데요? 그러면서 이제 민주노총이 왜 이렇게 화난 성명서를 냈는지에 대해서 본심이 드러났는데요. 자, 뭐라고 했냐? 매년 200억 달러가 국내 공장 투자나 기술 개발에 쓰이지 않고 미국으로 빠져나간다라고 하면 그만큼 한국 기업들이 새로 투자할 여력이 줄어든다. 이런 상황이 계속된다라고 하면 국내 생산 기반이 약화되고 그렇죠. 일자리와 산업이 점점 비어가는 산업 공동화가 빠르게 진행될 것이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실업자 늘어간다 이 말이고 내가 실업자가 될 수 있는 위험이 있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까지 정부 발표를 민주노총이 나서가지고 회가닥 뒤집어 낸 겁니다. 민주노총이 투쟁할 대상인 기업이 사라지는 것에 대해서 이제 정신이 들었다라고나 할까? 이재명이요 노란 봉투법 통과시킨 데다가 철강 알루미늄은요 관세 협상에서 빠졌습니다. 50%대 그대로 관세 때려 맞고 있죠. 이미 철강 산업의 지역이죠. 어딥니까? 포항은요 공실률이 40%가 넘고요. 식당들이 문을 닫고 있고요. 이 가동률이요 70%까지 떨어졌습니다. 현대차를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솔직히 한국에서 현대 자동차를 생산하면요. 한국에서 자동차 관세 25% 붙습니다. 근데 이게 끝나느냐? 아니요. 철강과 알루미늄에는 50% 관세가 붙습니다. 자동차 하나 생산에 만일 70%가 철강 알루미늄이 들어갔다라면 여기에 따로 또 50%가 붙는다라는 거죠. 25%에 또 50% 들러붙어 있는 가격이니까 가격 경쟁력에서 확 밀리게 된다라는 거죠. 1,000만 원 팔던 게 한 1,300만 원, 1,400만 원까지 불러진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어쩌겠습니까? 바로 조지아 공장에서 생산하는 게 답이다라는 결론을 낼 수밖에 없죠. 당연히 조지아 공장에서 생산을 한다라고 하면 한국에서 붙는 관세 25% 없어집니다. 그리고 또 뭐가 없어지냐면요. 민주노총 대가리 싸매는 투쟁도 없어진다라는 거죠. 제가 현대차의 정의성 회장이다라고 하면요. 싹 다 정리하고 그냥 미국 갑니다.
자, 그러니까 민주노총 입장에서는 어떻습니까? 아, 노란 봉투 기업 망하네? 해외로 또 이전하네? 내가 실업자네? 이러니까 이재명 이거 안 되겠다라고 이제 정신을 차리게 된 거죠. 그래서 민주노총은요, 정부가 노동자의 생존권을 대미 협상의 카드로 삼은 것을 단호히 규탄한다라고 성명서를 낸 겁니다. 이재명 정부의 4대 외교를 넘어 노동자, 민중 중심의 자주적 통상 질서를 세우는 투쟁에 전면에 설 것이다. 유후. 뭐 손 안 대고 코 푸는 것 같은데요. 이걸 조금 더 고급스럽게 말한다라고 하면 EEJ죠. 자, 트럼프는요, 지금까지 이 업프론트를 외교적 약속, 그러니까 선 이행을 하라라고 언급하면서 이재명을 압박했었습니다. 현금 납입이다. 캐시라는 말이 전혀 없었죠. 근데 이재명 정부는요, 지금까지 이 업프론트를요, 캐시로 바꿔서 대한민국 국민들에게 IMF급 공포를 조장하면서 이재명이 대단한 일을 하고 있다라는 식으로 존재하지도 않는 현금 요구를 만들어내면서 이 허구의 요구를 성공적으로 막아냈다라는 정치 서사를 만들어 갔습니다. 국민을 상대로 한 조작극이죠. 사기극입니다. 이게 성남시, 경기도민을 가지고 잔잔바리로 사기치던 걸 대한민국의 국민을 상대로 사기를 치는 대범함이 생겼다라는 거죠. 간이 배 밖에 나왔구나가 요겁니다. 그러니까 한국은요, 단순히 뭐 돈 되는 호구에 불과하다라는 거죠. 결국 이재명 정부는요, 아직 3일차에 협의문 한 장 없지만 곧 뭐 사인하겠죠? 그거는 뭐냐? 한국 돈으로 미국 일자리 만들기. 이거에 서명하는 겁니다. 자, 결론적으로 이재명 탄핵의 불씨는요, 관세 협상에서 타오를 것만 같은데요. 이제 판이 달라진 겁니다. 이재명 정권의 외교 조작은요, 뭐 단순한 실체가 아니라 헌법적 책임에 문제가 돼버린 겁니다. 관세 협상은요, 국가 경제, 주권에 직결되는 사안이기 때문이죠. 3,500억 달러에서 갑자기 뻥튀기 돼가지고 9천억 달러로 뛰었습니다. 현금 납입도 아닌데 현금 납입처럼 포장해가지고 발표했습니다. 구윤철 이거 법적으로 문제 생깁니다. 이재명 또한 외환 거래에 대해서 그놈의 아가리가 문제가 될 겁니다. 이거 탄핵 소추에 분명히 넣어야 되는 거죠. 자, 그리고 이것을 감싸면서 언론을 통해서 반복 재생산 한 성과, 홍보, 이 모든 것이 국민을 기만한 정치적 사기극입니다. 외교 실패, 현지 사태 뭐 이런 걸로 덮을 수 없습니다. 이거는 명백한 탄핵 사유입니다. 민주노총조차도 이 협상은 대비 종속 구조로 한국의 산업을 잠식시킨다라고 선언을 했습니다. 즉 이재명 정부는요, 이제 우파의 공격뿐만 아니라 좌파 내부의 반격까지도 맞이해야 된다라는 거죠. 윤석열 대통령을 향한 거짓 탄핵의 부메랑이요, 이제 이재명 모가지를 칠 겁니다. 이 이재명이가 자초한 외교 굴욕 그 대가를 치르게 된다라는 거죠. 국민의힘은요, 탄핵 발의를 시작해야 되는 겁니다. 지방선거 때까지 이 민주당 좌파리 진영은요, 윤석열 대통령 내란 특검으로 흔들어 보려고 했는데요. 그럼 민주당은 이제 역으로 발릴 차례다라는 거죠. 3,500억 달러가 엄마야 9천억 달러가 됐다. 1,300조 매국 협상에 동원은 상관없겠지만 대한민국 2030 청년들은 꿈은 박살이 나버렸다. 이재명 외교 사기가 탄핵에 불씨로 활활 타올라야 한다. 이렇게 질러야 되는 겁니다. 151일째 외치고 있습니다. 이재명 탄핵만이 우리가 살 길이다 라고 말이죠. 그립다 윤석열, 김영인 TV였습니다.